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정보화단 컴퍼서설의 김 실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겪는 좀 많은 일들이 있어요. 병원 치료도 해야 되고 뭐 차도 수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험사 담당자도 만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 속에서 피해자분들이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다 경험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또 사고가 처음이신 분들은 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또 당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당황을 할 일이 아니구나. 모두가 이렇게 겪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고가 나게 되면 겪게 되는 일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불친절한 병원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사실 제가 뭐 모든 병원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친절한지 불친절한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많은 피해자분들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 보면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할 말은 굉장히 많기는 해요. 대부분의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경상 환자분들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환자들은 이제 나이롱 환자로 의심이 되는 환자들도 있고 또 어떤 환자들은 좀 과격하게 행동을 하는 환자분들도 있고 그래서 병원이 잘못된 거냐 환자가 잘못된 거냐 또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되긴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병원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환자가 진상을 부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누가 잘못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냐 이거는 사실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많은 피해자분들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갔을 때 불친절한 대우를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 라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또 병원하고 관계된 이야기인데 내 부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아픈데 의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뭐 치료 좀 받아보시죠 약 좀 먹어보시죠 그러니까 딱히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내가 어떤 통증들을 이렇게 막 호소를 해도 그거는 사고와 관계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거는 그냥 나를 나이롱으로 보나? 아니면 내가 뭐 안 아파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 부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실 뭐 뼈가 부러지고 뭐 몸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중상이니까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24시간 지켜보고 막 이렇게 해서 관리를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하고도 다른 케이스잖아요. 경상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통원치료로 병원 가서 1시간 정도 물리치료 받고 그러고서 이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내가 아무리 아프다고 호소를 해도 별로 신경을 안 써주는 그런 대우를 좀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사과를 한마디 하지 않는 뻔뻔한 가해자 를 보게 되실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는 카페에도 질문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피해자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원래 가해자는 사과를 안 하나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게 15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가해자분들이 피해자한테 진정성으로 사과를 하는 모습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요. 다만 내가 구속이 될 것 같아서 형사합의를 해야 할 때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많이 다치거나 아니면 사망사고를 내거나 이럴 때는 무릎 꿇고 비는 것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사고의 경중이라든가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느냐 그리고 내가 형사처벌을 어느 정도의 수위로 당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진정한 사과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내가 형사처벌을 당하지 않을 것 같고 보험 촬영하면 끝날 것 같다 이런 사고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가해자는 사과를 하지 않아요. 피해자는 서운하죠. 도의적으로 사과를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광고하고는 다르게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내 보험사. 뭐 이렇게 보험사 광고들 보면은 항상 나의 가족처럼 그죠? 항상 내 옆에서 나를 보살펴 줄 것 같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광고는 그럴듯하게 하잖아요. 근데 정작 사고가 나면 그 누구도 보험사가 나를 도와줘가지고 내가 사건 잘 처리됐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못 들어봤어요. 내 보험사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상대방 보험사는 당연히 나를 도와주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 정말 많아요. 광고하고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그 다섯 번째가 내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합의금. 그죠?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합의금 많이 받은 이야기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뭐 어디 카페를 봐도 그렇고 뭐 심지어 뭐 저희 카페를 봐도 그렇고 합의금 적게 받으신 분들은 후기 안 올려요. 많이 받으신 분들이 후기를 올리거든요. 사실 적게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냥 혼자만 알고 계시죠.
이게 약간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하게 다쳤는데 300을 받았는데 나는 100분이 못 받았어. 그럼 300 받으신 분은 자랑을 하는데 100 받으신 분은 자랑을 하진 않거든요. 나는 뭐 내 상황에 맞게 받았으니까 이렇게 좀 자기 만족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험사 담당자는 당연히 적게 부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받은 얘기만 듣다가 담당자한테 합의금 얘기를 들으면 상대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적게 불러?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보험사에서 처음부터 합의금을 높게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들 30만원, 50만원부터 시작하시고, 많이 다치신 분들은 다른 얘기겠지만 대부분의 사고의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부터 시작하시는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다쳤고 어떤 치료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합의금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는, 이 사고는 내 잘못이 진짜 1도 없는 것 같은데 다들 나한테 잘못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차선 변경 사고라든가 이런 거, 나는 깜빡이 켜고 정상적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와서 갖다 박았는데 나는 잘못이 없어 보이는데 내가 가해자래. 이런 경우들. 나는 어디다 차를 세워놨을 뿐인데 사고가 났는데 내 잘못이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과실 가지고 다투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도 주의를 했었어야 한다는 의미의 과실들이 조금씩 잡히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 차선 변경 사고들이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보험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 나는 진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잘못이 있다고 하는 사고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블랙박스 인터넷에 올리고 막 내 과실 몇 프로냐고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고 많이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한 6가지를 뽑아봤어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만 특이하게 겪고 있는 건 아니다. 많은 분들이 다 대부분 겪고 있는 일들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가지고 스트레스 받거나 신경 쓰지 마시고, 병원 문제는 병원에서 해결을 하시면 돼요. 이 병원이 나랑 안 맞으면 뭐 다른 병원 많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내가 조금 포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 이야기를 했을 때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하나씩 해결하신다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사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